조기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BS와의 신년 특별 대담에서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는 개운사 부지 환원과 세계적 선명상 허브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을 과학과 접목해 프로그래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서산 부석사에서 일시 공개되는 고려시대 불상을 위한 이윤식과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647년 만에 환지 본처지만 기쁨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행사 내내 흘렀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상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은 몹시 억울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해외 관계당국과 교류, 협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 45개국에 도입되며 K-정책으로 이름을 날리고 젊은 층으로의 세대 교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180만 새마을 일꾼을 이끌고 있는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만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려말 왜구에 약탈됐다가 지난 2012년 절도범이 훔쳐 국내에 들여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 좌상이 600여 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만 불상을 챙겨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환지 본처를 알리는 이윤식과 고불식 내내 기쁨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먼저 이경진 기자입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일깨우는 종소리가 사찰 주위에 울려 퍼지고 향과꽃, 과일 등 6가지 공약물이 불단에 올려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은 바랬지만 자애로운 모습의 부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에는 경건함과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이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647년 만에 불상 귀향을 전하는 고불식을 갖고 100일간의 칭견 법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대마도 관음사의 양해로 100일간이라도 칭견 법회를 부석사에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불식에 지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100일간 칭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대마도 관음사에 요청했고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여 잠시나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자리 모시기를 발언하는 보석사 착한 신도들의 정성이 모여져서 결국 10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금동관세음 보살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고 관세음 보살님을 다시 부석사에 모시고 기도하는 이 마당에 우리 뜻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앞서 고려 금동관음보살 좌상은 서산 부석사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처님을 모시는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신뢰와 협조의 분위기가 나라 간에도 이어져서 국민들이 서로 편하게 오고 가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상 이윤 법회에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도 참석해 불상 반환을 계기로 한일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この縁日によって思いもよらなかった信頼関係が芽生えました。だから私は各ここにご臨席の皆様方に今日お誓いの言葉を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고려 금동보살 좌상은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면 부석사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실질적인 환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부석사 불상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두고 역사는 지키고 시간은 빼앗긴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100일 친견법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이제라도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2년 전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상의 소유권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절도범들이 관음사에서 훔쳐 한국으로 돌아온 불상을 두고 부석사가 제기한 소유권 소송의 결론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불상의 원 봉안처가 부석사이며 불법적으로 약탈당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바닷가에 위치한 절입니다. 1330년 2월 32인의 발원과 시주로 관세음보살상이 주조가 돼서 모셔졌습니다. 현세의 고난과 역경을 자비의 상징인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풀고자 했던 고려인의 혼과 염원이 담겨있는 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1심 법원은 고려 때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고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항소심 재판부는 부석사 불상이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장물에 명기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입증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현재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같음은 받아들이되 일본 사찰이 오랫동안 소유해 민법상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로 정상적으로 넘어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부석사의 역사성과 불상의 반출 경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부족했던 외교적 노력에 매진하여 관음보살님을 서산 부석사에 영구히 모시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불상의 소유권은 판단했지만 관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후 불상의 반환 절차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일본 관음사 측이 확실한 반환을 전제로 100일 대여에 합의하면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있던 불상이 부석사로 이운돼 친견법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불교계는 이제는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을 위해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측의 팽팽했던 그런 긴장 관계를 이제는 좀 우호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저는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일 양측의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을 위한 협력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부석사 불상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불교계의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를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BS와 가진 신년특별 대담에서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는 개운사 부지 환원과 세계적 선명상 허브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실참은 전국 사찰에서 가능하지만 중앙지원센터는 선명상을 과학과 접목해 연구하고 프로그래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 BBS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종단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암동 중앙선명상센터는 중앙승가대가 김포로 이전했음에도 아직도 학교 부지로 남아있는 원래의 종단 부지를 다시 환원하고 그곳에서 뇌과학과 심리학 등을 선명상과 접목해 세계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K부디즘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성가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종단에서 그 부지를
학교 부지로 이렇게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네. 뭐 뇌과학이라든가 네. 또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 분석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학자들 내지는 이런 연구원들을 네, 두고 특히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직후부터 중앙 선명상센터를 공론화했음에도 교계 일각에서 선명상 실참 장소가 많다는 오해를 염두에 둔 듯 중앙센터는 연구와 교육,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BBS와의 대담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명상 실참이야 이제 뭐 전국 뭐 사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러한 컨트롤 역할을 외국에 있는 명상 전문가들 내지는 명상센터에서 많이 이제 배우러 오지 않을까.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발언과 깨달음을 정치권에 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진우 스님은 올가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 성공 개최 불교적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이제 APEC이 경주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경주 APEC에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에 그분들로 하여금 선명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권유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아마 그게 급속도로 세계의 그 뉴스로 큰 뉴스로. 진우 스님은 지난해 MZ세대에게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를 4월에 장소를 코엑스로 옮겨 봉은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선명상 대회도 지난해 9월에서 4월로 전진 배치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암동 중앙 선명상센터의 역할과 모습이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 선명상이 다시 한번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고등학교가 제7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306명을 배출했습니다. 그제 교내 룸비니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교장 영일 스님,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꼭 졸업생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사회에 진출한 여러 학생들을 보면 세상살이가 정글과 같다. 굉장히 사바세계 어렵고 또 복잡하고 또 험난한 삶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 대표들은 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사장 덕문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디지털 시대를 만나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K정책으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180만 새마을 일꾼을 이끌고 있는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네,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BBS 시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BBS 불교 방송국 시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청취자 여러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회장님 보수정당에서 삼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또 재정경제부 차관도 지내셨고 이번에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도 맡으셨는데 이전에 새마을운동과 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네네. 거의
청장년 시대를 새마을 운동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렇죠. 이 노래 전부 몸에 익히고 살고 있는데, 저는 특히 20대 초반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막 새마을 노래가 금방 나와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노래 풍금치면서 가르쳤던 기억. 예.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 회장으로 와서 이래 보니까 이게 당시에 40살로 대통령 포장을 받았던 분들이 네. 작년에 대회에 나오신 데 보니까 95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현장에 계시지 않고, 네. 그 대신에 신진 세력들, 그렇죠. 20대, 30대, MZ 세대들은 아직 채워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180만 새마을 회원들의 그 세대 간 격차, 이것 뭐 참 심각하다, 예.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새마을 운동 또 전체를 보면은 국내 새마을은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해외 새마을, 네네. 지구촌 새마을은 2009년도에 9개 나라 시작했던 데서부터 지금은 45개 나라, 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스탄, 동남아, 예. 이런 데서 막 꾸준히 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거는 2013년에 네. 새마을 운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라는 것은 인류 공용의 가치가 있는 것을 등재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정신과 가치는 계승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도 그 자체가 좀 변화해야,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네네. 친척 조카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새마을 운동 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마을 운동은 지금은 이제 찾아볼 그렇죠. 수가 없죠, 모습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실제로 1세대 분들은 현장에 계시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채워지지 않고 이랬는데,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숫자를 확 늘려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마침 보니까 2022년에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 청년 선포식이라는 걸 네네. 했더라고요. SNS랄지 동영상이랄지 이런 디지털로 움직여야 되는 게 빠르거든요. 예. 해외 전송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보내주는 게 가장 교육 효과가 높고 한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아닌가 해서 그렇죠. 청년들을 많이 뽑고 이분들이 와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앙회 회장으로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올해 계획이나 목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비전이 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새마을, 예. 미래로 세계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세계로의 중심층은 청년들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실 때 하고 지금 반년 정도 지금 취임하시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 취임 당시에 다짐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예. 45개 해외 새마을 하는 나라에 네. 세계 새마을 대회를 국내에서 했고, 또 1만여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11월 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참 보람 있었던 건 그렇게 하는 와중에 중장기 새마을 운동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하시는 그 간부들, 그 다음에 직원분들, 180만 회원들,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비전을 아까 말씀드린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목표로는 숲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린 새마을, 녹색 새마을,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헬스, 건강 새마을, 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컬처 문화 새마을.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10개 정책을 전부 다 이제 도출해냈습니다.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지내셨어요.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고향이 지역구가 경북 안동 아닙니까? 네네. 퇴계 선생 고향도 안동입니다. 예. 그리고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이제 퇴계 관련 이런 그 정신운동 예.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네. 심부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이 70이 넘으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바로 퇴계학 연구원의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같이 한번 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은 퇴계 선생의 편지 중에 집안에 편지가 한 900여 통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아주 감명 있게 그 읽었던 게 뭐냐면은 퇴계 선생의 손자가 퇴계 선생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네. 대를 이을 장자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저지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우니까 듣자 하니까 할아버지 댁에 안동에 학덕이라는 노비가 네. 출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것 좀 보내달라고 서울로. 그랬을 때 이 대답하시는 퇴계 선생님 대답이 편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네. 내 자손 살리기 위해서 나무 자신 죽일 수는 없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네. 그 양반 노비, 근데 노비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게 퇴계 선생의 기본 생활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 얘기를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고 가서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안동으로 내려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동서 어릴 때 우리 대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네네. 울타리 속에 집이 3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댁, 큰아버지 댁, 우리 집, 삼촌 한 20명이 모여서 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하셨구나. 또 산소가 예. 거기 있고 또 국회의원 12년 고향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고 구정이 되면은 어디 특별히 나무집에 가기도 힘들고 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네. 가족들하고 산소 가서 성묘하고 떡국 들고 예. 친척분들 좀 뵙고 그렇게 올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분위기나 상황이 탐탁치 않거나 스산하고 쓸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을신연스럽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우울할 때 을사년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죠. 음력으로는 아직 연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계기로 새로운 말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얼씨구처럼 저절로 흥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편안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5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